국제유가가 갑자기 뛰고 반도체 시장은 뜨겁고 또 갑자기 주택 정책이 발표되고 혹시 이런 뉴스들 보면서 이게 다 무슨 상관이지? 싶으셨던 적 없으신가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사건들 사이에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흩어진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일 큰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저 멀리서 일어난 큰 사건 하나가 대체 어떻게 우리 일상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던진 아주 강력한 경고였죠.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건 바로 드러납니다. 네, 보세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러니까 WTI 가격이 순식간에 62.38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4개월 만에 최고치거든요. 정치적인 말 한마디가 이렇게 곧바로 전 세계 시장을 흔들어버리는 거죠. 정말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은요, 시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들 마음속으로 파고들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인데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무려 12년 만에 최저치래요.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지갑을 닫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다들 어렵다, 불확실하다 하는 와중에도 정말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지금부터 AI가 어떻게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세상 전체는 뭔가 뿌연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데 딱 한 군데만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대비,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오른쪽이 광케이블 만드는 코닝의 실적인데요. 보세요. 그냥 수직 상승이죠. AI라는 거대한 골드러시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곡괭이랑 삽을 파는 회사들이 얼마나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지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HBM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텐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어려운 말로는 고대역 폭 메모리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AI의 똑똑한 두뇌를 훨씬 더 빨리 쌩쌩 돌게 만드는 초고성능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HBM 때문에 지금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리고 이 HBM 시장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하는 회사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도넛 차트 좀 보세요. 시장 점유율이 무려 49%예요. 거의 절반을 혼자 다 먹고 있는 거죠. AI 시대의 확실한 승자가 누군지 이 숫자 하나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AI 때문에 엄청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곳이 바로 금융시장이겠죠? 지금부터 이 복잡한 시장의 미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건 그야말로 광풍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루에 주식시장에서 오고 간 돈이 무려 25조 8천억 원이래요. AI 같은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면서 시장에 완전히 펄펄 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잔치에서 웃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건 시장이 오를 때가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투자하는 성품들, 흔히 인버스라고 부르는 것들의 성적표거든요. 결과는 처참하죠? 시장이 계속 오르니까 반대로 베팅했던 사람들은 25%가 넘는 엄청난 손실을 본 겁니다. 시장의 방향을 잘못 읽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숫자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정신없는 시장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시선을 조금 더 우리 현실,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곳으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끝에서 결국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네,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경제가 이렇게 바뀌고 산업지도가 달라지는 동안 정작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집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최근에 정부가 좀 재미있는 정책을 하나 내놨어요. 뭐냐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예전에 불법으로 증축했던 건물들을 합법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급하게 꺼내든 카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동시에 이런 대규모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가정역 근처에 무려 3천 가구가 넘는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집 문제도 풀고 앞으로 살 집도 새로 짓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계속 집을 짓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쩌면 이 모든 계획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는 아주 근본적이고 거대한 문제가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인구 문제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드디어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었다는 일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노년 부양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가 부양해야 할 어르신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좋아요. 집을 이렇게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뒤에 이 많은 집들에 과연 누가 살고 또 누가 이 집들을 유지할 돈을 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점들을 하나로 쭉 연결해 볼 시간이에요.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뉴스 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마치 거대한 깔때기 같았어요. 그쵸? 저 멀리 국제정세라는 아주 넓은 입구에서 시작해서 AI라는 산업혁명을 통과하고 요동치는 금융시장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 집과 우리 인구라는 아주 좁고 구체적인 현실로 모아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그 뉴스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연쇄 반응이라는 거죠. 이제 이 연결고리를 보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어떤 헤드라인에 가장 먼저 눈이 갈 것 같으세요? 바로 그 선택이 세상을 읽는 여러분만의 새로운 관점이 되어줄 겁니다.